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연준 위원들 세 분이 비둘기파, 매파, 중립 세 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세 분 다 굉장한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면서 또 이 관계가 긴장 상태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부터 잠깐 보면요. 채용 공고 같은 경우 6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금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고용률도 전월 대비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 이제 이 연준이 그동안 계속 믿는 구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고용 6월부터 사실 조금씩 깨지는 흐름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점진적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지표들 최근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고용 지표들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보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 이분 원래 비둘기파이신 분인데 이분의 발언을 미루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실업률 4.5%를 거의 마지노선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1% 전후이거나 또는 약간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업률은 4.5 밑에서 4.5% 밑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4.5라는 이 수치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에서 4.5% 시장이 실업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연준이 보고 있는 거에 기본적인 컨센이 한 4.5 정도쯤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4.5 이상 위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연준의 긴축 방향은 바뀔 수 있다. 1차적인 뭐 힌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9월 FOMC에서는 50bp가 적당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만약에 인플레 지표들이 완화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두 번 남았는데 그 두 번 동안 완화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75bp 지지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해서 내년 말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3.75에서 4% 정도 예상해. 이게 이제 기존의 연준이 했던 얘기잖아요. 이 중에 이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4%까지를 얘기했던 거고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수치는 4%까지 찍고 내년에 살짝 내려오는 정도인데 일단 뭐 그 정도까지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정도. 기존의 연준의 입장,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도 보여지고요. 반면 이제 로레타 베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분은 이제 매파이신 분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소비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부문들의 이 영역에서 경제 둔화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 올해 경제 성장률도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올라왔던 추세를 살짝 하향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도 경기에 대해서 보고는 있어라는 이제 시장에 신호를 준 거였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 아직까지는 물가가 꾸준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명백히 봐야 뭐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혀 다른 스탠스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같은 경우도 도대체 금리를 인하한다는 통화정책의 변화는 무슨 지표를 보고 얘기한 거야? 지금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그럴 수 없어. 라고 아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중립이신 분인데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연준 위원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세 분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그대로 계속 갈 거야라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또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을까? 지난 FOMC 직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만 해도 경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줬단 말이에요. 이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줬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나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최근 제가 며칠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에 힌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은 경기에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기 계속해서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꺾인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내년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를 넘어가면 금리 인하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채금리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기대 인플레는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짝씩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반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꺾이지 않고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0.25, 0.5, 0.75, 0.75. 지금 다음 또 0.5가 예상돼 있어요. 엄청난 지금 이 단기간에 매번 FOMC에서 자이언트 빅 뭐 이런 게 계속 지금 스텝들을 밟으면서 엄청나게 이 긴축을 땡겨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QT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는 QT가 2배로 늘어나는 상황. 엄청나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원하는 만큼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이 작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면서 긴축으로 돌아섰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긴축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늦었잖아요. 결과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연준이 고육지책으로 내걸었던 게 데이터 후행적으로 보겠어. 데이터 후행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후행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머리에 지금 딱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오늘 날짜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경기 관련 지표들은 둔화되고 있죠. 근데 인플레 지표들은 어때요?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둔화되고 있다는 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조짐 정도만 보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몇 달 인플레가 꺾이는 걸 봐야 돼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7월 지표가 꺾일 거야라는 건 추정이지 아직 데이터 안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걸 지금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10월 CPI 나오는 10일 날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꺾이는 걸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발언이 완화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못 봤어. PCE도 봐야 되고 다음 달 것도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한 발짝 물러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강경한 얘기겠지만 한 발짝 물러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 흐름으로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봐야 돼. 당분간은 그 얘기 나올 거고요. 시장은 미리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미리 반응하는 걸 꺾어야 인플레가 더 잡힐 이후 인플레가 잡힐 수 있으니까 연준은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과거보다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라고 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시기보다의 약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겠다. 왜?
시장이 연준의 스탠스를 미리 예상하고 그 다음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펠로시 의장의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었잖아요.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방문하면서 이 중국이 그렇게까지 위협을 했는데 방문을 했어요. 결국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하자마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진핑의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권 완전 짓밟혀져 있는 상태고 법적 통제 기구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야.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도 미국 대사 초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차마 펠로시 의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고 펠로시 의장이 오늘 대만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 이 오후 시간대 이후로 대만 포위 작전 실탄 사격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는 정도의 모습을 일단 중국이 지금 대응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여기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했고 펠로시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 미국의 입장은 초지일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데 대만을 가서 대만을 옹호하고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하는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상 유지된 상태에서 변경시키려고 하지 마, 대만 먹으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건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먹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입지, 그 다음에 위상, 그리고 그 문제가 대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일본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 티벳과 관련된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물려주게 되면, 그러니까 넘겨주게 되면, 양보하게 되면. 중국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어쨌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의 중국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중국을 욕을 하고 대만 편을 들면서 하나의 중국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모호하게 그냥 하나의 중국, 우리가 그냥 하나의 중국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먹는 거, 대만과 같은 나라라는 거, 분단 국가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전에 저희 강의 영상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가요? 언뜻 지금 바로 안 보이는데 말씀을 드렸던 제 유튜브 영상의 강의 쪽 영상 쪽에서 뒤로 쭉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중국과 대만의 관계 원래 청나라를 멸망시켰던 세력이 중화민국을 건국했던 세력이 순원의 후계자가 장제스가 넘어와서 세운 결국은 공산당한테 정권 뺏기고 내려와서 세운 게 대만. 그러면 대만은 친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은 지금 얘기한 부분으로 따지면 시진핑의 중국은 법적으로 봤었을 때 합법적인 형태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최악의 국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의 중국 그렇다고 한다는 건 미국이 돌려서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한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그거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죠. 얘기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했다는 내면적 의미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격화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마도 이 격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미국도 중국도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도 시진핑의 3연임 이걸 위해서 자국민들을 결집시켜야 된다는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는 정치적 의도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옳지 않을까. 만약 중간선거 3연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된다면 그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어제도 나스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러면서 12,300포인트를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캔들상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요 자리 이탈 가능성도 일단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요 자리 이탈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이 강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또 지켜주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몸통으로. 오늘 윗꼬리를 그냥 잡아준다면. 그러면 얘기는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그냥 딱 요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최근에 올라왔던 양, 그리고 이틀간의 윗꼬리 120일선 내려오는 거 맞고 떨어지는 흐름, 요 저항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한번 살짝이라도 내려갔다 오는 게 맞는 흐름이긴 하다. 여기까지 안 내려오든 내려오든 간에 한번 내려갔다 오는 흐름이 맞는 흐름이기는 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이번 주 초반이 조정 구간인데 조정을 조금 조정답게 줬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수산 섹터들 강하게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지금 불매운동 관련한 이 섹터들도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뭐 일본 지금 이저 원전 폐수 방류 관련한 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확인 아직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그다음에 이제 게임 관련 섹터들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컴투스가 오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2차 전지 섹터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 섹터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좀 올라왔었던 교육 관련 섹터들 지금 논란 있잖아요. 다시 원위치 하니 많이 다시 논의하니 많이 5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조금 밀리고 있고, 그 외에도 반도체 섹터들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비포조선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는데 둘 다 매수든 매도든 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펄어비스, LNF, 컴투스홀딩스, KPF, 우린 PTS, SM, JYP엔터, 삼강 MNT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LX세미콘,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침에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반등이 한번 살짝 나왔다가 눈치 보기, 그 뒤 한번 급락이 좀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장중 변동성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물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코스닥 지금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매도가 좀 줄었고 요 반등 구간에서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반등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보다 약간 위에 있는 정도의 뭐 나름 우호적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241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지만 오늘 반등 캔들, 오늘 나오든 내일 나오든 반등 캔들을 언제 만들어주느냐의 문제지 반등 캔들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흐름으로 보면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만 반등 캔들이 지금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로는 조금 약해요.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윗꼬리를 조금 더, 그러니까 고점을 조금 더, 윗꼬리를 달더라도 고점을 조금 더 높여줘야 반등 캔들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뭐 전반적으로 글쎄요, 이제 10시 반이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10시 반 이후에 중국의 추가적인 내용, 현재로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굉장히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할 만한 뭔가의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고, 중국 증시가 급변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을 조금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장 후반 들어가서 반등 캔들을 어느 정도 오늘 만들 것이냐 내일 만들 것이냐, 이 정도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